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훈입니다. 다음 달이면 강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치러진 지 1주년이 됩니다. 또 여수에서는 세계 박람회가, 또 영암에서는 F1 그랑프리 대회가 치러졌었죠. 이처럼 대규모 국제 이벤트가 열린 뒤에 이후에 이 컨텐츠와 시설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 기획한 감론을박에서는 이 메가 이벤트 이후에 이 컨텐츠의 이 상황들 점검해보고 사후 활용 방안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론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인영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정기영 세안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명찬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 추진위 집행위원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서 이 대규모 국제 행사가 많이 치러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 이후에 이 사후 활용 방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치러진 강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야기 좀 먼저 해보죠.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인영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성공한 대회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 보면은 그 사회 간접 자본이 확충이 됐다는 점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KTX가 조기 완공됨으로 인해서 그 도시 접근성이 향상됐고, 네. 또 그 국제 경기장이 신설 및 개보수됨으로써 체육 인프라가 좀 준비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도시 인지도 형성에 따른 그 도시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들도 성과로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그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도 심각한 어떤 재정적인 어떤 혼란에 빠지지는 않았다는 점이 좀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광주시와 시민들의 역량이 한층 높아졌고 또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는 점들, 그리고 그 스포츠 이벤트 개최 경험의 축적, 또 도시의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과 그 시민들의 내발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회였다고 보겠습니다. 예, 뭐 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러졌지만 사후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수 세계 박람회가 2012년에 열렸으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네요. 네네. 이후에 이 컨텐츠라든가 또 시설물들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여수 세계 박람회는 아시다시피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개최가 됐는데요. 지금 104개국, 네. 그다음에 유엔 산하기관 10개 유엔 산하기관하고 또 우리나라의 7개 대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목표 인원이 820만 명인데 820만 명 목표가 달성이 됐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사회 간접 자본이 확충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우리 시민 의식이 고취가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수의 도시 이미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개최였고요. 가장 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820만 명이 다녀갔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나 식중독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어서서 잘 되고 있고요. 앞으로 사후 활용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네, 여수는 그 이후에 거의 관광지로서 굉장히 많은 발돋움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지자체에서 많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영암에서는 F1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도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방금 두 분은 두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라고 이렇게 자평을 하시는데 예. F1 그랑프리 같은 경우는 사실 실패한 대회다. 또 그 과정에서 실패한 마케팅을 펼쳤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 근거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 대회를 열기로 했는데 재정 부담 때문에 4번만 열고 3번은 접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출구 전략을 짜고 있다는 점. 또 1조 원 가량을 투자했지만 6천억 정도의 운용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이게 이 전라남도 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또 아직도 지금 그 전라남도가 소유한 5.7km짜리 F1 경주장을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지 매각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청사진조차도 예.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어쨌든 시도는 좋았을지 모르나 예. 결과는 실패한 대회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뭐 영암 F1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 규모가 상당한데 1조 원이 들었고 또 6천억이라는 재정 손실도 있는데 상당히 큰 규모였는데 이런 메가 이벤트 정의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장님 어떻습니까? 네, 뭐 메가 이벤트 말 그대로 좀 그 큰 규모의 네. 국제 행사를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최근 들어서 이미 이제 한국에서는 뭐 86 아시안 게임, 뭐 88 올림픽이 시작이겠지만 이후에 최근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자체들이 좀 경쟁적으로 메가 이벤트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상 지자체들이 지역 개발의 중요한 계기나 수단으로 좀 메가 이벤트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뭐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자칫 계획을 가지기보다는 메가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예산이 한꺼번에 몰리고 그걸 계기로 사회 간접 자본이나 시설을 정비한다든지 혹은 노후된 그 도시를 정비한다든지 지금 좀 이런 계기를 좀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메가 이벤트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대회 자체의 성공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이 대회를 둘러싼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좀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사후 활용반을 잠깐 언급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벤트가 개최되는 기간이 짧은 반면에 예. 그 시설이나 그 효과는 이제 온전히 그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그 지역이 고스란히 특히 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보면 하지만 대부분의 메가 이벤트 유치 과정을 보면 이런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좀 그 깊게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이 이벤트를 유치하는 게 정당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비현실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예. 반면에 드리는 사업비나 이건 상당히 축소하고 이런 경향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사후 활용이 그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영암 F1 대회뿐만 아니라 광주 유대회나 네. 혹은 그 여수 엑스포 같은 경우도 사실 여수 엑스포나 유대회를 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런 좀 사후 활용 방안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성공적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유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시가 매년 2천억씩 지방세를 발행하게 돼 있거든요. 예. 안 그래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에서 2013년부터 그 광주시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2019년까지 1조 원이 넘는 지방세를 발행하는 상황. 네. 이런 상황이 전적으로 유대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재정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활용 방안 이야기를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 사후 활용 방안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대회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그 청년들에 대한 그 투자가 병행돼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맞거든요, 광주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청년 축제가 같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그 자기들만의 그 어떤 사업을 기획하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그 신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대회를 통해서 또 그 청년들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한 그 역동성이라고 봐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역동성을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그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 또 그 청년들이 지금까지 네. 그 지속적으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자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이 이제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과로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그 사후 활용이 인적 자원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예. 있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보면서도 그 체육시설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미흡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예. 이게 메가 이벤트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대형 시설이 들어오고 현대화된 시설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그 생활 양상, 패턴 이런 것까지 달라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설 활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일정한 부분 한계가 있다고 보셔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본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물리적 시설 중심의 어떤 그 사후 활용 방안보다는 그때 나타났던 성과들을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생산적인 그런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시 입장에서도 이제 재정 부담도 줄이면서 그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뭐냐면 이제 민관 위탁 방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 이제 4개의 신설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우암학원에서 수영장을 또 유니버시티 아트 체육관은 광주여대가 네. 또 윤월동 국제 테니스장은 또 생활체육회 그리고 국제양궁장은 이제 광주시체육회가 이렇게 분담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이제 뭔가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인데 그 문제는 정말 이제 저희들도 그 운동을 하고 싶어도 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 패턴의 변화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그 국민 그 생활체육협회인가요? 네. 그런 곳에서도 이제 그 어떻게 좀 그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들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수 세계 박람회 이야기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여기에 대한 평가 한번 우리 교수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여수 이야기해 보죠. 이게 그 전체적으로 애매한 게 과거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거엔 주로 안정적인 관리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흥행성이 높은 그런 그 기업주의적으로 전환되면서 아마 이런 행사들이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주의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게 고위험이라고 하더라도 고수익이 전제가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메가 이벤트들을 보면 실은 그 위험이 높았던 데 비해서 수익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또 수익이 안 높더라도 그게 사후 활용 방안이 제대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아직 그 부분도 저희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그 안정적인 관리주의에서 이거 기업주의로 너무 빠르게 우리 지역에서 그 전환한 게 아닌가. 네. 특히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또 운영할 전문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예. 그런 게 이게 이제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방금 뭐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은 인적 부분에 있어서 효과들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또 우리 교수님은 이 성과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르게 또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여수 엑스포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수 엑스포가 그 열리게 된 그 계기는 2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여수가 세계 5대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중된 인구를 남해안에 이렇게 좀 그 분산해서 남해안을 좀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대 그 YS 정권에서부터 지금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에서 이것을 다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104개국 앞에서 정부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이 바다에 대한 중요성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수 엑스포를 통해서 아하 해양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줬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인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바다를 통해서 네. 자원이 고갈이 되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기후 환경에 대한 해법을 같이 제시를 해보자. 그래서 탄생된 것이 여수 선언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아젠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버렸습니다. 2012년에 9월 달에 벌써 엑스포가 끝나자마자 엑스포장을 매각하려고 했거든요. 무리하게. 예. 그러다 보니까 매각에서 실패를 했어요. 2012년에 한 차례, 13년, 14년에 이게 매각이 안 돼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 동부, 경남 서부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엑스포 사활용 추진위원회가 한테 힘을 모아서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수와 전라남도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변경을 그 사후 활용 변경을 고시를 해가지고 지금은 2014년도에 그 선투자금 3,800억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상환하려고 했던 계획을 우리 사추위하고 또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정부를 설득한 결과 2025년에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예를 저희들이 시켰고요. 그건 매각이 늦게 이루어진다는 그렇죠. 말인가요? 예, 예. 매각을 그렇게 하도록. 아니면은 세계인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고 일어선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4년째 지금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후 활용이라는 것이 이 아젠다, 선언한 아젠다가 큰 효과가 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이게 뭐 사후 활용에 있어서 이런 약속들이 지켜져야 네네. 된다. 이런 약속이 말씀이시죠. 지켜지고 있으면서 지금 4년째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15년에 4개 기업이 민간 투자자가 들어와서 지금 그 일부는 매각, 네. 일부는 임대해가지고 지금 빠르면 금년에 그다음에 늦으면 내년에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네,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처장님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유형적 효과도 있지만 무형적 효과를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무형적인 효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 주민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 네. 뭐 수준이나 혹은 뭐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뭐 누가 평가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형적 효과 같은 경우 사실 측정하기가 쉬운 건 또 아니니까 네. 뭐 그런 무형적 효과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대외의 효과를 잘 살리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그 조금 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애초에 좀 부실한 그 사후 활용 계획이 세워지고 그 바람에 나중에는 중앙정부가 책임져라는 식으로 지자체가 나온다거나 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뭐 매각을 추진하거나 혹은 시설을 없애거나 예. 혹은 민간에 넘기거나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를 상당히 오래 지자체나 정부 보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흔히 이제 저희는 경기장 돌려막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다른 메가 이벤트를 또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했던 도시가 올림픽 유치하겠다고 나선다거나 지금 사실은 광주도 비슷한 상황인데 유대 유치하고 나서 수영대회를 또 유치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이런 사후 활용 방안이 없음을 좀 스스로 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아까도 무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 이야기 하셨는데 방금 나온 이야기들은 뭐 유형적인 것도 있지만 무형적인 가치도 충분히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고 차장님은 사회 활용 방안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분석 과정에서 이런 그 실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는 물론 이런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도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가장 실기하는 것이 주민과 전문가, 산업계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이 전부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왜곡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너무 정량적인 지표, 예를 들어서 뭐 손익분기점이라든지 또 가장 많이 악용되는 걸로 뭐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요. 예. 그래서 이런 고용이 제대로 된 고용이 아니고 뭐 대체 고용이나 임시 고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너무 부풀리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그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측면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사후 활용을 위한 그런 분석이라든지 평가에서는 이런 정량적인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이라든지 지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또 이런 그 정량적인 툴보다는 이게 과연 지역의 미래 자원, 미래 가치로서 어떻게 그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더 주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게 사후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런 뭐 고용 문제 또 뭐 손익 문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면 전 제대로 된 사후 활용의 어떤 분석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 의원님 아까 청년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교수님 의견이신데요.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능한 건가요? 측정 가능성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청년들의 활동, 움직여 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청년 그룹들이 어떻게 결성돼 가고 있는가나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코끼리라든지 또 그 외에 인문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 자기들의 모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이나 이런 데 이제 투입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청년들 그룹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성과들을 전부 잡아낸다고 하는 게 과연 이제 용이한 문제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걸 계량화시켰을 때 그 얼만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더 주고,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부분에 더 얹어주는, 그러니까 꼭 분석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잘 되고 있는 부분에는 그 직관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직관적인 어떤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세 가지 이 메가 이벤트 이후에 시설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혹은 뭐 증축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시설 활용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수 엑스포 같은 경우는 방금 매각 이야기도 했는데 사후에 이 시설들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잠깐 그 준비된 자료를 좀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보시는 대로 이게 지금 박람회장인데요. 네. 이게 대충 한 25만 평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나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은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은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현재 이쪽에 있는 요 부지를 이게 세 개의 섹터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쪽 카메라 그래서 조금 더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개 섹터 중에서 이쪽이 지금 이미 부지가 매각이 돼가지고 들어와 있고요. 예. 지금 이쪽에 있는 그 비고쇼라든가 이쪽에는 지금 이 건물을 임대를 해서 이 자리에다가 그 박람회 그 정신에 맞은 그런 시설이 지금 이미 들어와 있어서 지금 실시 협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지금 공사 중에 있거나 또 내년이 되면 이게 완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섹터가 박람회 가치와 정신에 맞은 그런 시설이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요 25만 평이 전부 다 매각 대상은 아닙니다. 이 중에 일부 매각 대상이고 엑스포홀이라든가 한국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박람회 정신에 맞은 그러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와 또 여수시와 또 전라남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요 사후 활용이 저희들이 지금 4년째 지금 계속해서 해수부나 기재부를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가 이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저희는 요 지역이 우리 박람회 정신에 맞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사무처장님, 영암 F1 대회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또 강주 하계 유니버시티 대회도 그렇고요. 시설 활용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많이 고민일 겁니다. 네. 해당된 조직이나 지자체에서 고민일 거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사업 활용 방안이 치밀하게 계획이 세워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대회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인천에 가봤는데요. 예. 인천 그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주차장에 이런 플랜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운전 연습 금지라고. 예. 그러니까 경기장이 워낙 활용되지 않고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보니까 인천 시민들이 거의 면허 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런 경우가 좀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F1 영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애초에 계획했던 계획이 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좀 어쨌든 그 1년 중에 200일 이상이 뭐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자전거 대회도 유치하고 일반인들 서킷 체험도 하고 애초 계획과 좀 많이 다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구육지책에 가깝다.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여되고 4번의 대회를 개최하는 동안 적자만 1,900억을 기록을 했는데 예. 이
사후 활용 방안이란 것이 사실은 그 F1 대회와 무관한 그런 임대나 그 이런 걸로 근근히 버텨나가는 상황. 그 이거는 사실은 F1 대회를 유치하기 전부터 예견됐던 것이고 예. 수도권에서 거리도 상당히 멀고 더군다나 그 F1 대회라는 것이 사실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나 미디어 산업에 기반한 이벤트에 가까운 그런 대회인 건데 그런 좀 비즈니스 쇼에 가까운 대회인 건데 영암에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 맥락이나 그 목표나 이런 것이 너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같은 경우는 뭐 유대회나 그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2018년도에 벌어질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도 네. 사실은 국내에 그 동계 그 스포츠에 대한 인프라는 기반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후에 사후 활용 방안 될지는 여전히 좀 의문점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F1 이야기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시설물의 사후 활용 방안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F1이 다른 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나 엑스포와 좀 다른 건 2016년까지 그 운영 예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년까지. 예.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그 사후 운영 방안을 수립하기엔 좀 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만약 축구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월드컵 유치를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치 실패 후에 이 경기장에서 뭐 조기 축구회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일부 뭐 전지 훈련 팀이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그런 그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사회체육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축구장을 공연장으로 만들어버리든지 아니면 이 축구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 구단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조금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필요한데 금년까지는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그런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현재 F1 경주장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도지사의 정무적인 좀 판단도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이제 이 정무적인 판단 후에 이걸 또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한데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회피한다든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금년 이후로는 좀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유대 이야기 또 해볼까요? 유대 시설물이 신축한 곳이 4군데죠. 예. 예. 이 4군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까 언급은 했지만요. 예. 국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 일부는 생활체육에 투입을 하고 예. 엘리트 체육에서도 활용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또 장애인들에게도 좀 개방을 하고 또 양궁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양궁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양궁 연습장으로도 활용을 하지만 또 축구장으로 기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축구장으로도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체육 활동에만 활용하지 않고 이거를 공연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전시 이런 기능까지 같이 겸해서 좀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이제 그 전제 하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활 패턴과에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가 싶기는 한데 학교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이게 대부분이 이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제 여기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체육도 마찬가지로 그 기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네. 그것들이 체육 자체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관광이라든가 문화적인 요소들하고 네트워킹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어떤 참신한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조금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이제 민간 위탁이 한번 나가면서 이제 5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물론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겁니다. 예. 이게
과연 그 기관들이 정말 그 상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건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로 어떤 기업과 어떤 그 기획단체들과 경쟁해서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을 가질 수 있는 곳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데까지 운영해보고 재산은 보유하되 안 되는 부분은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으로 어떻게 좀 커버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역량 있는 기획자들이 그 체육 시설을 바탕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에이전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차장님, 이 메가 이벤트라는 게 굉장히 대규모로 열리기도 하지만 결국엔 이 시설물 증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 비용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 나오는 대부분 적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거에 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점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유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저희가 사후 활용 방안 관리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부대 시립국제 수영장 그리고 광주여대가 이제 사후에 그 수탁받기로 한 시립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같은 경우를 보면 이 협약 내용에 광주시가 적자의 90%까지를 보전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제 수영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계속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기요금이 매달 5, 6천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그러고요. 아, 예. 그리고 수도료도 월 3, 4천 정도 나오고 상당하네요. 예. 그래서 연간 운영비가 약 20억 정도 들어갈 걸 예상을 하는데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적자를 90%까지 광주시가 보존해 주는 사실 이런 식의 사후 활용 방안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경기장을 짓는데도 적게는 몇백억이지만 많게는 수천억까지 들어가는데 이 이후에 사후 활용 방안이라는 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서 그 적자까지 이제 시나 정부가 그 안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앞서서 토론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상 적자를 최소화하면서도 좀 본래 용도가 아니더라도 좀 과감한 기획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특히나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예. 좀 과감한 기획이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지 않으면 뭐 시의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경기장을 바라보는 시민이나 주민들의 그 눈길도 좀 차가워질 수밖에 없겠다. 단순한 대회뿐만 아니라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문화기획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네.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더불어서 보면 사실은 대규모 국제 이벤트가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점점 그 대규모 국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건데 그렇다면 큰 규모의 국제 이벤트를 계속 유치하는 것으로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사실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좀 새로운 기획이나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다면은. 이제 대부분이 적자일 수밖에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네. 대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어느 그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대회, 네. 이런 대회를 가서 이제 벤치마킹 한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대회를 보면서 대회 자체를 벤치마킹 하는 경우는 많은데 그 대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수익 문화라든지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적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또 이제 이런 적자 이후에 보통 얘기를 하는 게 비록 수익은 내지 못했지만 어떤 그 지역에 무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무형적 효과도 나중에 보면 좀 추상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무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지역이나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브랜드를 네.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도 뭐 영암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여수를 전 세계의 어떤 하나의 브랜드와 이미지로 자리매김했는가에는 좀 어떤 그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 들어 전 세계의 그 메가 이벤트, 특히 스포츠 이벤트는 그 지독히 그 상업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객의 수입 또 관중의 수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 스폰서라든지 또 TV 중계권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거든요. F1 경주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뭐 타이틀 스폰서라든지 메인 스폰서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스폰서도 없이 지금 대회를 4년간이나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익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어떤 적자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결국 이런 그 상업성을 가지고 오는 가장 동력은 뭐냐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가 준비하고 전문가가 기획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중개권료라든지 스폰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자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했다. 우리가 흔히 기획이 부족했다, 계획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적절한 인적 자원의 어떤 활용이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후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정말로 어떤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셔오고 그분들과 지역이 함께 어떤 그 고민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런 흑자 구조가 되기가 힘든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후 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적자가 나는 이 메가 이벤트는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우리 연구원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거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특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익 구조 이런 네. 데 대한 어떤 그 심각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좀 앞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시간 변수를 한번 도입을 시켜본다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후 활용 문제가 조금은 뒤로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메가 이벤트를 계획했을 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 도시가 어떻게 그 도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 이제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그러니까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까지 이렇게 완결성 있는 어떤 대회가 추진이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걸로 우리가 봐줄 수 있는 어떤 여유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봐주고 후단의 문제는 물론 사전에 계획이 되었어야 하겠지만 그거는 그 대회가 이루어진 이후에 파급 효과, 파생 효과 이렇게 보신다면 조금은 그 대회 추진 과정에서 투입했던 노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점수를 매길 수는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어렵죠. 지금 이게 광주나 영암이나 여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메가 이벤트 전체가 성공 사례를 뒤져보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릴레이 한메르 정도가 조금 관광객 유치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셰필드 같은 경우는 그걸로 해서 창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마련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구조는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그 디스카운트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수 엑스포 같은 경우에 방금 4년 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분명히 거기도 적자가 났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여수 엑스포는 초기에는 조금 적자였었죠. 왜냐면은 그 목포 예상 인원을 1,000만 명으로 잡았거든요. 네. 1,000만 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 명이 오지를 않다 보니까 예. 갑자기 800만 명으로 낮춰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선투자를 한 4,800억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4,800억을 먼저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000억을 영업 수입을 통해서 상환했고요. 예. 3,800억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3,800억이 남아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3,800억을 회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매각의 방법인가요? 예, 회수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가장 좋은 활성화 방법은 조금 전에 우리 박 차장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엑스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는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 여수는 그 SOC가 잘 갖춰져 있어서 접근성이 참 좋아졌습니다. 서울에서 KTX로 2시간대에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1시간 반이면 지금 오고 접근성이 참 좋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가 초기에는 1,000만 명이었지만은 800만 명으로 낮춰 잡고 난 다음에 820만 명이 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성공이 됐는데 마지막이 이 사후 활용 문제가 초기에 이런 문제를 접근하지 않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했던 면은 분명히 네.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을 초기에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정부의 의지입니다. 정부에서 여수 세계 박람회를 할 때 전 세계인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여수 박람회를 통해서 주제라든가 아까 제가 그 여수 선언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문화적인 유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 세계인들한테 약속을 해놓고는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그냥 이것을 땡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고요. 3,800억을 가장 좋은 방법은 박람회장에다가 그 시설에 맞게 재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 지금 그 2013년에 지금 그 매각이 실패를 거듭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들어와 있으면 민간인들이 그걸 믿고 투자를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와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꾸준히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지금 6월 말에 타당성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립기후환경과학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광주기상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세계인과의 약속도 지키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여수가 남해안 지역의 어떤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정부를 상대로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거든요. 네, 뭐 토론 들으시면서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게 사후 활용반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적자가 나는 구조인데 왜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하려 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 해보죠. 차장님, 대체 왜 이런 적자가 나는 구조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런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는 걸까요? 글쎄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지자체장의 치적으로 좀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그 개최장 그 결정되는 자리에 가서 박수치고 태극기 흔들고 환호하고 그 사진을 찍히고 그게 나의 성과하고 업적이 되는 그런 약간 정치적인 목적이 한 가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내가 사는 곳에 큰 규모의 행사가 열리면 아무래도 지역이 발전할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과 무관하게 사실은 내가 사는 곳에 그런 큰 행사가 개최된 걸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 개발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회를 계속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이 국제 이벤트가 유치가 되면 중앙 정부에서도 그 돈이 내려오고 그리고 지방채도 더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보면 그 유치가 되고 나면 무슨 대회 지원법 네. 무슨 특별법이 지원법 만들어지죠? 이런 네. 게 항상 만들어지고요. 그 내용에 보면 원래 애초에 지방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국고도 내려오고 그리고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사실은 타당성 조사나 영향평가 이런 것도 다 제외하고 무조건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 사실 이런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들이 더더욱이나 지역 개발의 중요한 계기로 국제 이벤트를 오히려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벤트 자체의 성공이나 이런 것과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별개로 사실 지역 개발이나 그 SOC 확충이나 이런 것을 계기로 더 활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메가대회 이벤트 이런 국제 대회를 유치할 때 이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한 걸까요?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개최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두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법이나 제도가
좀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일례로 이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국제경기대회 유치하는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문제라든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지역 주민이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요. 사실은 지자체나 구성된 조직위가 일정 정도 견제를 받지 않고 그냥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국제 이벤트를 유치하는 과정에도 국고가 지원이 되거든요. 예. 그 광주 유대에도 한 번에 유치된 게 아닙니다. 그 유치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두 번의 과정에서 각각 수십억, 많게는 100억 정도까지의 국고가 내려왔었거든요. 평창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런 준비 과정부터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고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한 그 타당성 조사나 영향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환경영향 평가도 당연히 다 받게 하고 그리고 사후에도 만약에 사후 활용 방안이 계획했던 데를 미비하거나 혹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 뭐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직이든 지자체든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그런 문화 풍토나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만 사실 지자체도 그냥 섣불리 국제 이벤트를 유치하는 것이 메가 이벤트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점검을 한 후에 메가 이벤트 유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단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거는 좀 약간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메가 이벤트가 지역 개발의 중요한 계기로서 모두들 인식을 한다면 아예 지자체별로 그 메가 이벤트 유치가 아니라 우리 지역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중앙정부도 이를 진지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환경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다들 마지막 결론을 내주시면서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메가 이벤트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유치를 해야 될지 제가 조언을 듣고 싶은데요. 우선 그 고유 모델을 개발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고유 모델은 운영 측면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우리만의 특유한 고유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보고 베끼기식의 그 대회가 많았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가져올 게 아니고 보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만약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면 처음부터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런 것들, 타당성 분석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타당성 분석에서 특히 이게 자체가 우리가 활용 가능한 고유 모델인가, 그리고 사후 활용 방안 부분에도 이런 우리만의 모델을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주도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네.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론적으로 정리된 부분들을 보면 메가 이벤트의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인 견해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미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또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완벽까지는 아니겠지만 시민들이 즐기기에 충분한 정도 또 국내 대회를 치르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시설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 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중복 투자의 문제라든가 광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대회를 하면서 사실은 약간 경기장 경제적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경기장도 4개밖에 신설이 안 됐고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이제 도시 기반으로 해서 도로 확충된 게 한 9km 정도 증가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본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다른 어떤 도시 개발 계획 또는 청년 육성 계획, 그러니까 아까 최 시장님 말씀대로 정말 필요한 부분의 요소들을 끄집어내고 그걸 메가 이벤트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다른 어떤 순수 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처장님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셔야 될 텐데요. 예, 어떤 방향으로 이 국제 대회들이 치러질지. 저기 다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네. 저는 이게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 의미에서 이게 고루고루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지자체별로 특성을 파악해서 마치 나눠 먹기식이 아니고 충분하게 재정 자립도라든가
정말로 그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러한 그 사후 활용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후 활용에 대한 대책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씩 못한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씩 듣고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차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메가 이벤트 좀 짧게 정리를 하면 저는 이제 그만하자. 예. 그리고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오늘 이제 재정 적자나 뭐 경기장 활용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지역 재생도 전국적으로 되게 확산되고 있고 그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서 이제는 각 지역별로 자신의 지역의 문화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단기간에 메가 이벤트를 통한 단기간의 지역 개발이 아니라 좀 긴 안목과 계획을 가지고 수세대, 다음 세대까지 좀 바라보면서 지역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들 뭐 아까 하신 말씀들 잘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토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메가 이벤트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도 있지만 결국 지역 개발과 연계해서 해야 되고 사활용 방안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